이번 시간부터는 9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장의 제목이 손동량과 충돌, 이고 1절의 내용은 손운동량에 대한 것인데, 이 손운동량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지금 어떤 개가 있는데, 이 개라 함은 뭐 입자 하나도 개가 되고, 뭐 입자 두 개도 개가 되고, 뭐 입자 여러 개도 개가 되고, 뭐 이제 그리고 주위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지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힘까지를 포함해서 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로부터 고립이 된 뭐 그런 계를 택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계를 택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더 원활해지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계 선택은 어떤 자유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립계라 함은 요 입자 하나의 고립계가 아니라 입자 두 개의 고립계예요. 이렇게 입자 두 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두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겠죠. 요까지만이 개예요. 그 외에 다른 뭐 외부 요 두 입자 및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외한 다른 거로부터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립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 존재하는 이런 힘 을 갖다 우리는 internal force라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서 다른 힘이 존재한다면 그건 이제 external force라는 말은 앞장에서도 앞에 7장 8장에서 다룬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고 요 개 내에 존재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입자 하나 M2 하나를 개로 본다면은 M1은 external force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기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게 낫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될 텐데, 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뭐 입자 하나를 개로 볼 때보다 입자 하나가 늘어나고, 그리고 상호작용도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이해하는데 편하다. 이제 그거로부터 선운동량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 두 개의 입자가 있고, 각각의 입자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입자가 다른 입자에 힘을 가하면은 다른 입자는 그 입자에 가해진 힘과 똑같은 크기이면서 정반대의 방향을 가지는 힘을 상대방에 가한다 하는 것이 뉴턴의 제3법칙이죠. 운동의 제3법칙. 그래서 뭐 이 둘 사이의 인력은 만유인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전기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이 이렇게 가해지는데, 그래서 이 둘 F21이라 하면 뭐냐면 이제 뒤에 있는 게 1이에요. 그래서 F21 하면은 이제 1이라는 입자의 질량이 M1이죠. 1이라는 입자가 2라는 입자에 가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1, 2는 이제 반대로 2라는 입자가 1이라는 입자에 가하는 힘이 되는데, 서로 작용할 경우에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다. 이렇게 우리가 그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임재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이 이제 속도 벡터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보면 F1, 2라고 하는 거는 입자 2가 입자 1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입자 1에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죠?
입자와는 그 자신의 가속도가 생기죠. 그래서 F12에 의해서 입자와는 가속도 A1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해지는 힘 F12는 M1 A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1이 2에 가하면은 이제 2의 질량 M2의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를 A2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M2 A2는 바로 F21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식은 이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죠. 2에 의해서 1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M1이 가속도 A1을 갖게 되고, 1이 2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질량 M2는 가속도 A2를 가진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가속도 벡터라 하면 속도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질량 자체는 상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요 미분체 안으로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dv1 dt 대신에 m1을 집어넣어서 ddt의 m1 b1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dt의 m2 b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거 둘을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ddt의 m1 v1 더하기 m2 v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즉 m1 v1이라는 양과 m2 v2라는 양을 합쳤어요. 그런데 m1 v1이라는 양은 뭐냐 하면 요 질량 m1과 그것의 속도 벡터 v1을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m2 v2는 입자 2의 질량과 그 입자가 가지는 속도 벡터의 곱을 이제 결정해서 이제 앞에 거와 이제 더해준 거죠. 두 입자가 개니까. 그래서 각각의 입자의 질량 곱하기 속도 벡터 한 양을 더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0이다 하는 얘기는 이 양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MV라는 양이 도대체 뭐냐? MV라는 양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 고립계에서 고립된 개예요. 고립된 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 개 내에 non conservative forc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존된다, 그렇게 됐죠. 그죠? 그 개에 존재하는 힘이 모두 conservative force라면 그 개의 역학적 에너지, 즉 미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위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0이 됐죠.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어떠한 양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어떤 경우에 M1과 M2로 이제 구성되는 하나의 고립계에서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서 이 개에 존재하는 것은 딱 요 세 가지, 질량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을 더한 그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 이제 MV라고 하는 양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을 갖다 우리는 선형 운동량 이렇게 번역하죠. 리니아 하면 이제 선형이고 모멘텀 하면 운동량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인 용어로서도 모멘텀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운동량인데 그거는 단순히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내는 질량까지를 포함시켜서 하나의 그 어떤 그 능력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데 질량이 작으면은 임팩트가 그게 크지를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원자 하나가 속도를 아무리 크게 내봐야 큰 속도에 의한 임팩트,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이제 물질에 준다거나 하는 끼친다는 그 영향력 같은 거, 그런 것이 미미하지만은 매스가 크면은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그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이제 여기서는 임펄스라 그러는데 충격 효과의 면에서는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것이 가지는 속도가 충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자가 가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를 곱한 것이 그 입자가 가지는 충격의 정도를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을 갖다 우리는 이 선형 운동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줄여서 선운동량 해서 질량 곱하기 이제 속도 벡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서의 그 질량 m을 가진 입자가 가지는 그런 운동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벡터니까는 뭐 각각의 그 3차원 x, y, z 좌표계를 생각한다면 각 방향으로의 이 리니어 모멘텀의 성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서메이션 하면 이제 알자라 그랬죠. 알자 힘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net force란 말을 쓰죠. 여기서는 이제 net force라 그랬고 이거는 이제 알자 힘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힘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힘을 다 더해요. 다 더해서 나온 그 힘의 합이 정확히는 힘의 벡터 합이 그 질량 m인 물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결정한다. 근데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고 그리고 m은 일정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요 mv라고 하는 양이 바로 선운동량 p니까 따라서 알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선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뭐냐?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입자가 가지는 입자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선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앞에 요 전전 이제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요걸 봤죠. 요식을 봤죠. 요식을 봤고 이런 고립계에서 이렇게 고립된 요거밖에 다른 건 없는 거죠. 이 외에 다른 것이 외부에서의 어떤 에너지의 유입이나 뭐 어떤 힘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그런 거 없는 요것만 있는 그런 고립계에서 우리가 그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은 그 힘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만족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와 같은 양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M1V1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입자 넘버 1의 이제 운동량 벡터, 선운동량 벡터가 되는 것이고 M2V2는 입자 넘버 2의 선운동량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합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0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둘을 합친 거 P1 더하기 P2 한 거, 요거는 개의 전체 운동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개의 토탈 전체 운동량이에요. 여기서는 입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두 입자의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고립계에서 봤을 때 그 개의 전체 운동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어떠한 그 입자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고립계가 있을 때 그 고립계 내에서는 그 개의 총 운동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립계라 하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입이나 외부로의 유출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외부로부터 단절된 어떤 그런 개 내에서는 그 개 내에 있는 입자들이 가지는 전체 운동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고립계에서, 즉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의 유출이나 유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개 내부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의 전체 선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선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개의 전체 선운동량의 변화는 0이다. 그래서 두 개의 입자로 구성된 개의 그 선운동량을 봤을 때 P1, P2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개가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이 예를 들면 서로 뭐 충돌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 이제 개의 제목이 선운동량과 충돌이니까 뭐 충돌할 수도 있고, 굳이 충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쓰는 말은 충돌하면은 뭐가 진짜 부딪혀서 뭐 어디가 깨지고 뭐 이런 거를 충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충돌이란 말을 우리 일상에서 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그런 거고, 이제 좀 더 넓게 받아들이면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헨리 해성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저 멀리 있다가 76년 만에 한번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태양을 지나치면서 꺾여서 다시 또 돌아가죠. 그런 것도 일종의 그 태양과의 상호작용, 물론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그것도 뭐 충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때 태양의 그 이제 바로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그러면서 마치 충돌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으로 그 해성이 속도를 얻어갖고 이제 도망간다는 거죠. 반대편으로. 그리고 또 뭐 그 어떤 그 같은 의미지만은 어떤 뭐 물체가 뭐 저기 소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큰 행성을 지나갈 때 이제 단순히 지나가기만 하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에너지가 교환되고 하면서 이제 속도를 그 소행성이 얻어서 이제 도망가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뭐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 운동량의 전체량은 이제 변화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가 얻으면 하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량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 전달받은 운동량을 가지고서 결국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를 이제 증가시켜서 이제 도망가는 뭐 그런 이제 개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입자가 있고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는데 I라고 하면 뭐냐면 I와 F가 있는데, 이제 I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충돌을 얘기하죠.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그 입자완의 운동량 벡터,
I가 이니셜이니까.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입자완의 운동량. 그 다음에 이거는 충돌하기 전에 입자2의 운동량 벡터예요. 그 합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 이후에 입자완의 운동량 벡터, 또 충돌 후에 입자2의 운동량 벡터. F는 파이널. 그래서 이제 이니셜과 파이널의 의미는 이니셜은 충돌하기 전, 파이널은 충돌한 후예요. 그렇게 해서 충돌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량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변화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상대방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 거고, 내가 영향을 주면은 또 나도 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도 또 변화해야죠. 그렇게 해서 서로 충돌 전후에 변화했다 하더라도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운동량의 총량은 불변한다. 뭐 총량 불변의 법칙 뭐 그런 말 사회적인 용어로도 쓰죠. 뭐 그런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운동량이라고 하는 벡터량이에요. 그러니까 벡터적으로 따져야 돼요. 이건 더할 때 단순히 크기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더해주는 이 벡터적인 더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충돌 전후에 그 운동량의 총량이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충돌하기 전에 P1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하기 전에 P2의 운동량은 충돌한 이후에 P1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에 P2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분으로 X, Y, Z를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면은 X 성분끼리 이제 서로 이런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거고, Y 성분끼리도 성립하고 Z 성분끼리도 성립하는 것이죠.